3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낯선 주소와 함께 발견된 편지 한 통. 딸에게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편지 속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엄마 아빠에게 나 말고 또 다른 딸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가족이라 믿었던 울타리, 그 안에 숨겨진 이름 하나가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오래된 나무 상자. 엄마가 돌아가신 뒤 내가 처음으로 손을 뗀 유품 중 하나였다. 상자 속에는 아버지의 낡은 사진과 함께 갈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딸에게 아빠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내 기억 속 아빠는 늘 흐릿한 흑백 사진 속 모습뿐이었다. 하지만 편지라니 아빠가 생전에 나에게 무언가를 남겨놓았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노랗게 바랜 편지지 다소 흐트러진 필체. 지연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땐 아빠는 곁에 없겠지. 그땐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했다. 네가 울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 말도 해주지 못하고 떠나서 아빠 마음이 너무 무겁구나. 지연. 나는 지윤이다. 내 이름은 지윤이라고. 순간 등줄기에 쌓은 전율이 흘렀다. 지연, 이 편지는 나를 위한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문장 하나. 서울 은평구 불광동 받는 사람 주소.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주소였다. 나는 혼란에 빠졌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족의 진실이 어쩌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순간부터 이 편지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게 될 열쇠가 되었다. 주소를 검색해보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불광동 낡은 연립주택. 서울이지만 한켠은 여전히 90년대에 멈춘 것 같은 동네. 이곳에 지연이라는 사람이 살았었을까요? 경비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셨다. 글쎄 그 이름은 잘 모르겠고 이 건물 2층, 옛날에 혼자 살던 여자분 있었는데 10년도 더 됐지. 그 사람도 벌써 떠난 지 오래야. 혹시나 했던 기대는 그날로 좌절될 뻔했다. 하지만 내가 뒤늦게 찾은 또 하나의 흔적. 건물 뒤편 우편함 그중 하나에는 아직도 지연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다. 나는 기어코 그 이름을 따라갔다. 동사무소, 주민센터, 구청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나는 마침내 한 봉투를 받아냈다. 김지연 사망 신고서. 머릿속이 하얘졌다. 죽었다고? 이름, 생년월일, 주소, 편지 속 지연은 분명 실존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 그 순간 나는 울지도 못했다. 왜냐면 더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가족란, 즉 부 항목에 쓰여있던 이름. 김태성, 내 아버지였다.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가 누구인지 이제는 뻔히 알 것 같았다. 아버지는 나만의 아빠가 아니었다. 그리고 지연은 내 언니일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엄마의 묘지를 찾았다. 사진 속 엄마에게 나도 모르게 따졌다.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질문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 무언가가 조용히 일렁였다.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의 또 다른 흔적을 찾기 위해 더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가족이란 이름이 이토록 불안정한 퍼즐이 될 줄 그땐 정말 몰랐다. 지연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이젠 그 이름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저릿해졌다. 나는 그녀가 살았던 흔적을 추적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망신고서에 적힌 주소 그리고 그 옆에 쓰여 있던 단 하나의 남은 유족 정보. 보호자 김말순 요양보호인 그 이름을 따라 지연이 생전 머물렀던 요양센터를 찾았다. 작은 마을 어귀에 위치한 허름하지만 정갈한 건물. 혹시 김지연 씨에 대해 아시나요? 아, 그 아이요? 기억나죠? 아주 조용하고 말도 없이 착했던 아이예요. 그녀가 편지를 썼었다고 들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매일 밤 누군가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들 나중에 보호자분이 다 모아뒀다고 들었어요.
보호자 김말순 씨는 이제는 퇴직 후 시골에 거주하고 계셨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그 목소리는 의외로 또렷했다. 지연이 얘기라면 나도 참 할 말이 많지. 며칠 뒤 나는 그녀를 직접 찾아갔다. 작은 밭이 보이는 시골집 마당 한가운데 그녀는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네가 지연이 동생이라더니 닮았다, 눈매가. 김말순 씨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지연이가 남긴 거야. 자기 죽고 나면 혹시라도 가족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했거든. 상자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놀랍게도 사진 속 인물은 어린 나와 지연이었다. 이건 언제 그 아이 몰래 너를 보러 간 적이 있대. 초등학교 축제 날 멀리서 너 구경하고 왔다고 그날 하루 종일 울더라. 나는 그 말에 손에서 사진을 놓칠 뻔했다. 언니는 날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그리워했다. 그걸 하나도 모른 채 나는 평생을 살아왔다. 편지 한 장을 꺼내 읽었다. 지윤아, 널 알아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 그날 이후 난 매일 네가 잘 있기를 바랬어. 네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조금은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 사랑해, 내 동생아. 비록 말은 못해봤지만 넌 내 자랑이야.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 순간 조용히 되돌아오는 느낌이었다. 지연이 엄마 참 고왔지. 어릴 때 동네에 소문났었어. 그 아이 아버지가 말이야 김태성 씨였잖아. 너희 아버지. 김말순 씨는 지연의 과거를 꺼낼 때마다 숨을 한 번 고르곤 했다. 근데 아버지가 왜 지연이를 남기고 떠났는지 알아?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다. 지연이 엄마가 병을 얻었어. 지연이 초등학교 들었을 무렵. 위암이었지. 그때 아버지가 그쪽으로 자주 들락거렸대. 약값 대주고 병간호도 하고. 그런데 왜 그 여자가 마지막에 말했대. 당신이 딸까지 데려가면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거다. 지연이는 내가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한쪽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딸을 지켰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딸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이 있었다. 지연이 엄마가 세상 떠나자 김태성 씨가 데리러 왔는데 지연이가 안 따라갔대. 아빠를 탓하지 않았지만 따르지도 않았지. 김말순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안엔 지연의 삶이 담겨 있었다. 운동회 사진, 병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 초라한 생일 케이크 앞에서 두 손을 모은 모습. 그럼 아빠는 지연 언니를 완전히 잊은 거였을까요? 그 질문에 김말순 씨는 짧게 말했다. 아니. 죽는 날까지 그 편지를 안 놨어. 지윤아. 그녀는 나를 조용히 불렀다. 넌 이제 그 편지들을 너 자신만의 방식으로 읽어야 해. 지연이의 삶을 이해해줘야 하니까. 그날 밤 나는 지연 언니의 편지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장 또 한 장 넘길수록 내 마음속엔 말할 수 없이 복잡한 감정들이 차올랐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쩌면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지연 언니의 편지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마치 내 마음 어딘가를 꿰뚫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 외면당하고 싶지 않았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중 한 편지 말미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다혜야, 네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그땐 웃으면서 지훈이 얘기도 해줄게. 나는 그 이름을 쥔 채 서울 변두리 작은 카페를 찾았다. 혹시 이 다혜 씨 맞으신가요? 눈앞에 앉은 그녀는 나보다 서너 살 많아 보이는 차분하고 또렷한 눈빛을 지닌 여자였다. 지연이 동생이시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순간 입술을 꾹 다물고 눈을 감았다. 믿기지가 않네요. 그 아이 항상 언니가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한텐 세상에서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다. 저는 몰랐어요. 언니가 있다는 걸 그런 사람이 제 곁에 있었는지도. 다혜 씨는 핸드백 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이건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준 거예요.
일기 같기도 하고 편지 같기도 한 사실 저도 아직 다 못 읽었어요. 나는 노트를 펼쳤다. 손때가 묻고 글씨는 조심스레 눌러 쓴 흔적들이 가득했다. 가끔은 상상해. 지훈이가 어떤 얼굴일까? 혹시 나랑 똑같은 눈일까? 내가 그 애 옆을 스쳐도 우린 서로 몰라보겠지. 그래도 그 아이는 잘 자라고 있겠지. 내가 못하는 삶까지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겠지. 그 글을 읽는 순간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나는 살아있었다.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보통의 삶을 살아왔다. 반면 그녀는 그 울타리 밖에서 나를 향한 마음 하나로 버텨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아이 언니라는 단어를 말할 때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얼굴이었어요. 그 눈빛은 지금 당신이랑 똑같네요. 나는 노트를 꼭 쥐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게 중얼거렸다. 언니, 나 이제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나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책처럼 묻기 시작했다. 그건 단순히 누군가의 기록이 아니라 지연 언니가 살아온 작고도 위대한 인생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과거를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지연 언니를 알고 난 뒤로 그 침묵의 시간들이 모두 질문으로 바뀌었다. 엄마, 아빠가 예전에 어디서 일하셨는지 기억나? 엄마는 당황한 얼굴로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응, 무역회사였지. 부산에서 일할 때도 있었고 왜 물어봐? 나는 대답 대신 아버지의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다. 거기엔 출장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은평 방문이라는 메모가 몇 년간 반복되어 있었다. 지연 언니가 살았던 곳. 나는 무언가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다시 요양보호사 김말순 씨에게 연락했다. 혹시 아버지가 지연 언니를 몰래 찾아온 적이 있었나요? 그녀는 잠시 침묵한 후 말했다. 몇 번 봤어. 항상 멀리서 지켜보다가 바로 가셨어.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글쎄다, 그분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겠지. 지연이 엄마 유언이 끝까지 아이 곁에 나타나지 말라는 거였대. 지연이 앞에서는 자신이 죽은 사람으로 남기를 바랐다고.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누군가는 떠나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는 붙잡고 싶었지만 결국 모두 한 사람을 위해 입을 다문 것이다. 지연 언니를 위해. 그리고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뒤졌다. 그곳에서 한 봉투가 나왔다. 지연 전하지 못한 편지. 나는 손을 떨며 그 편지를 열었다. 지연아, 아빠가 그날 너를 데려오지 못한 건 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였단다. 엄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넌 내 품에 돌아오지 못했지. 그 선택이 옳았는지 아빠는 지금도 모르겠다. 하지만 하늘에서 널 안아줄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땐 꼭 말할게. 사랑한다고. 미안했다고. 내 딸아 지연아. 나는 편지를 쥐고 하염없이 울었다. 내가 몰랐던 아버지의 얼굴, 그 깊고도 조용한 사랑이 이제야 내 안에 들어왔다. 그날 밤 나는 두 사람의 편지를 함께 묶어 책장 한가운데 꽂았다. 지연과 아빠의 이야기, 이제는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산을 3번 넘고 버스를 갈아타 3시간 가까이 달린 끝에 나는 언니의 묘소가 있다는 작은 납골 땅 앞에 도착했다. 평일 한낮 사람 한 명 없는 그곳. 낙엽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묘하게 내 심장 박동과 같았다. 언니. 내가 입을 떼자 묘비에 새겨진 이름이 다시금 또렷해졌다. 김지연, 그 이름을 이렇게 말해보는 게 내 생애 처음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걸어가 작은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두 손으로 꺼낸 건 아버지와 언니가 서로에게 쓴 편지들. 그걸 하나하나 조용히 그녀의 앞에 펼쳤다. 읽고 있죠? 이건 두 분이 한 번도 서로에게 전하지 못했던 말들이에요. 그 말에 하늘에서 햇빛이 잠깐 비치더니 언니 사진 위로 눈부시게 내려앉았다. 이제 그만 혼자 아파하지 말아요.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땐 꼭 이름 부르며 인사해요. 지연 언니. 나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그 말이 나오자 눈물이 쏟아졌다. 묘소 앞에 꿇은 채로 나는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이젠 울어도 괜찮았다. 누군가를 잃었다는 사실은 분명 고통스럽지만 그 사람이 나의 삶 어딘가에 분명 존재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잠시 후 나는 준비해온 작은 종이함에 편지들을 곱게 접어 담았다. 그리고 그걸 언니의 묘비 아래 조심스레 묻었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예요. 언니의 목소리는 끝났지만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내가 대신 전해줄 것이다. 이거 출판하자고요? 처음 제안을 들었을 땐 그저 놀랍기만 했다. 동네 북카페에서 작은 낭독회를 연계 SNS에서 화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편지들 너무 울컥했어요. 지연 씨 이야기 마치 제 언니 얘기 같았어요. 우리 엄마도 이런 사람일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지연 언니의 삶에 공감했고 그녀의 조용한 아픔을 자신의 이야기처럼 안아줬다. 나는 고민 끝에 편지들을 정리하고 중간중간 나의 생각과 여정을 더해 원고를 완성했다. 책 제목은 그 편지 속 첫 문장에서 따왔다. 지윤아, 이 편지가 내게 닿기를 바라. 출판사와의 미팅, 교정, 사진 정리 모든 과정이 낯설고 서툴렀지만 나는 이상하리만치 그 모든 일이 즐거웠다. 아니, 의미 있었다. 지연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젠 그녀의 진심이 누군가에게 닿아 위로가 되고 또 다른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책이 출간되던 날 나는 작게 인쇄된 저자 김지윤을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다. 언니, 우리가 같이 쓴 거예요. 이건 당신과 나 둘의 기록이에요. 생각해보면 누구나 편지를 받는다. 누군가의 말, 표정, 따뜻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삶이라는 이름의 긴 편지인지도 모른다. 나는 지연 언니에게 받은 편지를 이제 세상에 돌려주기로 했다. 그녀가 혼자 울던 시간들, 벚꽃이 지던 봄날의 창가, 작은 케이크를 앞에 두고 소원을 빌던 순간들 그 모든 걸 기억으로 남기기 위해. 책 표지엔 그녀의 사진이 있었다. 살짝 웃는 표정. 어디를 바라보는지 모를 그 시선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나 괜찮아. 이젠 외롭지 않아. 책이 출간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작은 출판사 앞으로 직접 손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고 봉투에는 조심스럽게 적힌 6글자. 지연을 기억합니다. 나는 손이 떨리며 편지를 열었다. 글씨는 정갈했지만 중간중간 떨림이 느껴지는 문장들. 지윤 씨. 책 잘 읽었습니다. 지연이의 이름을 다시 마주하는 것이 이렇게 눈물나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지연이와 같은 보육원에서 자랐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몇 년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편지엔 지연 언니의 작은 습관들, 좋아하던 노래와 색깔, 늘 입던 회색 니트 얘기까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지연이 혼자 살지 않았어요 라는 문장으로 편지를 마무리했다. 나는 편지에 적힌 주소로 답장을 보냈다. 며칠 후 그는 실제로 내 앞에 나타났다. 지윤 씨죠? 키가 크고 수척한 얼굴의 남자였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어딘가 따뜻했다. 지연이 정말 자주 얘기했어요. 어릴 적 단 한 번 보았던 동생 얘기. 자신과 꼭 닮았던 아이. 그 아이만은 무사했으면 좋겠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왜 그땐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는 조심스레 지연 언니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것들이에요. 자기 방에 항상 이걸 두고 이건 언젠가 내 동생에게 갈 거야 그렇게 말했죠. 상자 안엔 어린 시절 사진 몇 장, 잘 접힌 종이약들, 그리고 조그만 다이어리가 들어있었다. 그 다이어리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윤이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을까? 내가 보내는 편지들은 언젠가 그녀에게 닿을 수 있을까?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지윤이는 내 존재를 기억해줄까? 나는 그 조각 같은 문장을 읽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언니 기억할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나는 그 남자와 연락을 이어가며 지연 언니의 과거를 하나하나 맞춰갔다. 그리고 알게 된 건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건 위로였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기도 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녀를 사랑한 사람들과 함께 나는 언니를 다시 기억하고 기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봄이었다. 지연 언니가 가장 좋아했던 계절. 나는 그녀의 편지와 사진, 유품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장소는 서울 홍은동에 있는 작은 갤러리. 크진 않았지만 햇살이 드는 하얀 공간 안엔 언니의 이야기들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전시의 이름은 지윤이에게, 지연이로부터. 사람들은 언니의 글을 읽고 그녀의 삶을 따라 걷고 마지막엔 편지 한 통을 직접 써서 우체통에 넣고 갔다. 그녀가 진짜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시는 제 엄마한테 쓴 편지 같았어요. 지금 제 동생에게 꼭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반응들 하나하나에 나는 지연 언니가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이 세상에 닿고 있다는 걸 느꼈다. 전시 마지막 날, 나는 하얀 편지지를 꺼내 짧은 한 문장을 남겼다. 언니, 우리 결국 만나게 됐네요. 사랑해요. 지윤이 드림. 그 편지를 편지함에 넣은 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벚꽃잎이 살짝 흩날리던 그 길목에서 어딘가 웃고 있을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깊이 내 안에 남은 사람. 그녀는 한 사람의 언니였고 딸이었고 친구였고 그리고 지금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삶은 짧지만 편지는 길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편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릴 것이다. 그게 바로 지연 언니가 남긴 모든 것이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